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한국에 온 지 9년 현장에서 용접일 하고 있는 조선족 아빠입니다. 귀화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부터 공산당에 반감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중공에 대한 역사를 접촉해서 반공에 대한 인식이 더 강화되고 더 상세히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유튜브 미디어 책을 통하여 반공에 대하여 더 확고한 신념을 갖고요. 공산당의 위험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산당은요, 제일 무서운 게가 핵포탄이 아니에요. 인내 전술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자유로운 민주국가들이 많은 세계에서요, 제일 힘 있는 거는 돈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무서운 게 뭐냐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정도가 이 스케일이가 워낙 한국보다는 토 면적이 100배 더 크고 인구도 워낙 20, 30배 많으니까 한 촌장, 한 시장에 해먹을 수 있는 돈이가 무조건 공산당은 또 무조건 돈을 부패되어 있으니까요. 시장이 해먹을 수 있는 돈이가 100억, 1000억대가 돼요. 이런 천문학적 돈으로 나쁜 짓 하는 이런 인구수가 100만 명, 몇십만 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은 시작해서부터 몇 번의 멸망 위기가 있었어요. 몇 번의 멸망 위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막판 가서 살아남은 힘은 어디서 나냐면요. 그땐 돈도 없었어요. 어디서 살아났냐면 정보력이 엄청 세요. 공산당은요. 거의 정보력이 핵심 중에 경쟁력이에요. 이 정보력은요. 미국보다 러시아보다 더 세요. 모태똥 시기에 이 정보력은 어디서 나냐면 이런 환상적인 아예 실현될 수 없는 그런 꿈 같은 세계, 영화에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세계로 아주 가난한 그런 시민들을 거짓으로 홀려가지고 뱀이 혀로 홀려가지고 그래서 장개석이 국민당하고 싸울 때도 몇 번 망할 뻔했는데 이런 정보력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공산당은요 2차 대전 이후에 한 번도 완전히 공산당의 이 세계 사람들의 인간들에 대한 만행에 대하여 한 번도 제대로 심판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거니와 80년대에 중국 공산당은 또 미국으로부터 천안문 사태로부터 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세계 두 번째 경제 크기로 됐는데 중국 공산당의 정보력은 지금은 어디서 나냐면 예산이 끝이 없어요. 예산이 끝이 없는 거와 일괄된 계획 몇 년, 한 10년, 20년 되는 계획으로 정보력을 키우는 거예요. 중국 스파이들은요 1대1로 연결해요. 끝이 없는 예산과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형식으로요.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세계 반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중공에 대한 폭로를 많이 보니까요.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나쁜 일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는 무조건 중국 공산당 인민군에서 만든 생화학 무기입니다. 더욱이나 부정선거 같은 거는 진짜 말도 안 해요. 부정선거는 진짜 중국 공산당이 정보를 가지고 100번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하죠. 더구나 지금 좌파 이식이 진보 이식이 만연한 시기에 진보 의식은 또 중국 공산당이 이용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은 옛날에는 인해 전술로 전쟁을 이겼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적진영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천문학적 돈과 잔인한 휴미티 관리 시스템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아저씨 영화가 멋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시시각각 지금 이 순간도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 납치해서 내장을 뜯어서 파는 일들이 비리비리합니다.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매개 학생마다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데 뭐 VIP 거의 온다 하면 돈을 때려가지고 콩팥을 바꾸려고 한다. 또 이 VIP가 또 특수 혈액이라면 매치되기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막대한 인구 기반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DNA를 매치한다고 하면 뭐 중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군인이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납치해서 내장을 뽑아가지고 팝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사람 죽이는 역사가 1년, 2년 아닙니다. 사람 죽인 역사가 몇십 년이에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일에 대해 아주 능통하고 경험이 엄청 쌓였습니다. 몇백 명 죽인 것도 아니고요. 몇십만 죽인 것도 아니고요. 몇천만 명 죽였습니다. 몇천만 명. 거의 대한민국 인구를 싹 다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일에 대하여 아주 경험 있고요. 아주 능숙하게 처리해가지고 뭐 사람 죽이는 데하여 가축 죽이는 것처럼 아주 능숙합니다. 사람 죽이고 진압으로 통해 가지고 정권이 지속되고 정권이 번영했기 때문에 공산당원도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데 아주 하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정상적인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명, 두 명 죽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미 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뭐 가다가서 뭐 개미나 뭐 곤충에 뭐 목이나 때려 잡는 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그거 똑같아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뻔지르르게 뭐 인권을 외치고 하는데 여기에 다 속은 겁니다. 여기에 다 속은 거고 아주 좌파들이 이런 낭만적인 환상적인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치 가지고 세계 여러 곳곳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은 가지고 부패하기 때문에 아주 교활하게 세계 각국에서 지금 공작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탄핵 이르기까지 왔는데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동북 영변에서 태어났는데요. 한국에 와서 9년 동안 살다가 느낀 점이 이 대한민국 이 작은 땅에서 기독교가 내리고 기독교가 번영한 데 대해서 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상황에서 일본, 러시아, 중국에 포위한 상태에서도 이 기독교가 번영한 데에 대해서 저는 기적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만든 사람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진짜 위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아니고서는 이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는 조건을 마련하기가 진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짜 사람을 만드는 거니와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벌고 이런 상품 사회로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보시면 중국 사람들은 진짜 기본적인 도덕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도덕이 없다는 말은 누구 뭐 길가에서 넘어지거나 누구 뭐 애기가 길가에서 뭐 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타다주거나 이런 시민들이 기본적인 도덕이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도덕은 중국 사람들은 본래 있었어요. 본래 있었던 말은 뭐냐면 옛날에 저희가 농촌에서 살 때요. 농촌에서 살 때도 이웃들 간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기본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기본적인 도움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거의 이 연관성을 다 깨버렸어요. 공산당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빠보다는 공산당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옛날에 홍위병이 있잖아요. 홍위병이 엄마 아빠를 고발해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이게 만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마 아빠도 팔 수 있는 공산당 내부에서는 이 국가를 다스릴 때요. 사람과 사람 믿음을 완전히 깨부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온 후에 대한민국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저희 와이프가 아기를 업고 저 금방 옆에 있는 슈퍼를 갔다 오는데 그날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조금 내렸는데 슈퍼 갈 때는 비가 안 내리는데요. 장모하고 그냥 한 200-300m 슈퍼에 가는데 큰 슈퍼에 갔다 오는데 신호등에 걸렸어요. 신호등에 걸려서 거기서 셋이서 와이프가 아기를 업고 거기서 기다리는데 한 남성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 비 맞는
저희 와이프 셋을 보니까 내려가지고 우산을 줬어요. 이런 일은 아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인간성이 뿜뿜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바로 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닙니까? 매일매일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6년, 4년, 16년 다녀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저희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도와줄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가 교육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맨날 뭐 과학이 어쩌니 과학이 얼마만큼 진보했으니 찬란한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지 영화가 번지르르게 만들고 차가 얼마나 이쁘고 아파트가 얼마나 비싸고 해도 사람과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공적인 사회라면 성공적인 국가라면 성공적인 인간과 인간 사회 성공적인 세상이라면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무조건 있어야 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 생각은 물론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이지만 근데 제일 시급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증오, 국가가 국가 사이의 증오, 덕대 관계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가가 국가 간은 지금 핵무기로 서로 위협하고 어느 순간에 핵무기가 날아올지 모르는 이 순간에 지구온난화 가지고 적대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핵폭탄을 맞을 바에 지금 온난화를 얘기한다고요? 헌법이 무너질 위기인데 지금 지구온난화를 여기에서 놓고 대립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절대 말이 안